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비공식적 참여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자, 51쪽의 비공식적 참여자는 이제 첫 번째가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체, 이렇게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과정에서 주로 이익 결집, 이익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정당에 가입한 사람, 정당원이라고 합니다. 정당의 구성원. 그리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거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결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하고 믿는 정당이 달라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서로 입장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중요한 그 주제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같아요. 이게 이익결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주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같은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51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이요. 최근 정당은 포괄 정당을 지향한다. 포괄정당이라는 건요, 이게 나는 딱 이거다, 이게 아니라 좀 나는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이게 좀 넓게 범위를 잡는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정당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런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정당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면 한 100명 정도만 지지를 하는데, 내가 한 5, 6가지를 내가 좀 이렇게 좀 폭넓게 한다 그러면 한 1000명, 10,000명이 지지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포괄 정당을 지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52쪽에 위에서 위에 이제 정당의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정권을 새로 만든다. 이게 이제 정당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왜 목표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비전, 정책,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정권 창출, 정당의 최대 목표는 정권 창출,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윤을 추구하듯이 정당은 정권 창출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어떻게 개혁을 한다든가, 또는 현재 있는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죠. 이거 지금 우리 정당에서는 이 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길거리에 직접 나가서 사람들의 사람들의 좀 관심을 받고, 내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 정책의 포괄정당, 그리고 정책의 어떤 이런 각종 내용들은 정당의 입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의 성격이 진짜 다르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서로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포괄정당의 개념이 좀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2쪽의 아래에서 4번째 줄입니다. 비정부단체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행동을 기초로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구다. NGO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이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대학 수업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그냥 시민사회단체, 특정한 환경 문제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대가 또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별의별 분야에 전부 시민사회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53쪽에 특징들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걸 다 안 읽으시더라도 제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다가 시민단체라고 치면은 뭐 뉴스에 보도되는 것도 많고, 시민단체가 실제로 캠페인하는 거, 그리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자 싸우는 모습까지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그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후원금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그 특정한 사람이 또는 특정한 기업이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는 이 시민단체는 이제 좀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이거는 아니고요. 나는 우리 시민단체는 A 분야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가져보겠다. 뭐 우리 시민단체는 뭐 F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 좀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러니까 연대라 그러죠. 힘을 합쳐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면 현수막 이렇게 있고, 현수막에 수많은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써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신문 광고에도 가끔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무언가를 말하기도 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비정부 단체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집단인데요. 이익집단 54쪽에 중간에 읽겠습니다. 이익집단은 집단 구성원의 공통이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 자,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익집단의 전형적인 정치적 역할은 이익 표출이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 동아리 생각하면 돼요. 이 대학교는 이게 동아리예요. 우리 동아리의 회원들의 어떤 좀 즐겁고 편안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동아리끼리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동아리끼리 좀 연합을 해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게 이익집단이에요. 이게 대학교 개념에서는 이게 동아리 개념입니다. 또는 자, 대학교에서 학과가 이익집단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 과는 자, 뭐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리 과는 뭐 찬성한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익 표출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익집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슨 협회, 무슨 조합, 무슨 뭐 연합회, 무슨 뭐 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이익집단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동네에서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뭐 재개발에 관련된 조합, 자, 그리고 뭐 아파트 뭐 어떤 뭐 특정한 뭐 그 요구하는 그런 뭐 위원회, 뭐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익집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아주 조직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그 협회까지도 모두 이익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익집단은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이요. 아무리 이익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우리의 이익을 좀 높여보자.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공익, 일반적인 뭐 공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연말에 불우유뽑기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요 정도 일들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야, 우리만 잘 살아, 쟤네는 야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이거는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자기 이익 추구하고 또 좀 보살펴줄 어떤 그 대상이 있으면 좀 보살펴주고, 우리나라는 이게 이익 집단이 약간 뭔가 좀 다른 공익을 좀 해야 된다는 좀 그런 관념이 강한 나라입니다. 자, 55쪽에 이제 중간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이익 집단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아노미 집단이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불만이나 저항을 표출하는 집단을 얘기하죠. 아노미. 자, 무질서한, 무정부. 자, 그냥 야 불만 있어, 야 우리 전부 다 길거리 한번 나와서 똑같은 뭐 구호를 외치고, 뭐 때로는 자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노미 집단이고요. 둘째, 비결사적 집단. 이거는 뭐 평소에는 자기가 자기 생활 하다가 자 우리 오늘 여기 고향 사람 다 모이세요, 자 여기 지역 사람 모이세요, 여기 학교 졸업생들 모이세요, 이런 경우가 비결사적 집단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라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비결사적 집단의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제도적 집단이죠. 자, 이거는
그 뭐 종교 뭐 등등의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공동체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익을 좀 수행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종교 개념입니다. 자,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잘 해줘야 되지만, 자, 종교의 기능은 사회를 정화, 사회를 깨끗하게 정신적으로 뭐 등등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특히 심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 이익 집단이 제도적 집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넷째, 결사적 집단은 좀 그 전문성이 강한 집단이에요.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회원이 된다. 자격증이 없으면 회원이 될 수 없다. 이런 형태의 집단이고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결사적 집단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그 분들이 결사적 집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56쪽에 전문가 집단 4번이요. 자,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 등등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현장 전문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매우 풍부하신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집단은 이제 위에서 10번째 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최근에는 전문가의 정책 결정 참여가 정책 공동체의 형태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한 명의 개인이 참여한다기보다는 여러 명이 좀 팀을 이루어서 같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문, 누군가에게 모르는 거에 알려주는 거, 평가, 심사,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비판적인 기능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57쪽에 언론과 여론인데요. 자, 언론은 이제 방송국, 그 다음에 신문사 이 대표적이고요.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여론은 이게 전국적인 여론이 있고 지역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는 동네의 여론은 다른 지역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 주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다른 동네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거 뭐 얘기를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그 국민들끼리도 생각이 뭐 좀 달라지고, 때에 따라서는 국민들끼리도 그 뭐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이런 경우들이 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8쪽, 이번 또 그 영상 마지막인데요. 일반 시민이죠. 자, 일반 시민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강의제를 6번의 개념입니다. 자, 일반 시민은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 개인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사람 모르면 진짜 안 된다, 이런 개인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드문 얘기긴 한데, 뭐 그렇게 뭐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누구라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연예인 또는 뭐 엄청난 그 공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얘기하면 그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도 요새는 이제 SNS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인터넷 댓글을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뭐 잘했니 못했니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때로는 추진을 빨리 시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야, 그거 왜 하고 앉았냐, 야, 지금 빨리 접어라,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까지 다 있죠. 자, 그래서 정책에 간접적으로 또는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게 바로 일반 시민들의 뭐 온라인 활동, 그 다음에 오프라인 활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뭐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살릴 수도 있고 정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5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하버마스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는 수기민주주의와 공론장의 개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좀 여과 없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결과가 좀 사회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단지성인데,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는 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
59쪽에 그 위에서 한 8번째 줄에 나오는 얘기, 뭐 영어로 collective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집합된 인텔리전스, 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위키피디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백과사전 같은 거, 네이버 그 지식인 같은 경우가 이 집단지성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전을 특정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요. 자, 김영재, 그러면 뭐 연예인들 우리 뭐 밑에 막 달잖아요. 뭐 몇 월 며칠에 태어나고 그런 거. 그런 형태가 집단지성의 뭐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영상 비공식적 참여자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 구별해야 될 거는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다 라는 거, 요거가 핵심입니다. 굳이 외워야 될 거라고 한다면.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